오늘은 다시 한번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16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 바로 양도소득세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제도 보완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실수요자 위주로만 취득을 해라. 정부에서는 뭐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를 했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10년, 이제는 뭐 거주를 하지 않으면 뭐 15년까지 뭐 이렇게 30에서 이제 거주 2년 하면 올해는 80%까지 되죠. 올해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양도세는 취득 시점이 아니고 양도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법은 취득 시점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 실거주 요건 9억 원 이하의 2년 실거주 요건을 해야 되는 거는 2017년에 8월 2일 파리 대책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취득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시점이에요. 올해 양도를 하느냐, 내년에 양도하느냐, 이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취득 시점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은 양도 시점을 봐야 됩니다. 이래서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법 개정 후에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분부터 추가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현행에는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은 최대 80% 특별공제 적용을 합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는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내년부터죠. 그러니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다는 거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양도 시점인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미래라는 것은 올해 안에 매도를 할 것이냐, 내년에 매도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선에서는 거주 기간을 요건을 추가한다는 거죠. 자, 보유를 내년부터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유를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자, 10년 이상을 했어요. 40%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만 보유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이 거주 기간에 따라서 12% 3년부터 12%에서 40%까지 추가 공제를 받는데 거주를 안 했다. 근데 10년 이상 보유했다 해도 내년부터는 이 거주 기간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40%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6에서 42%가 기본 요일이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추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건데 특히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15억이 올랐든 20억이 올랐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거주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다주택자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된다는 요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최대 80%까지 이거는 지금 2년 이상만 이미 거주를 했고 다른 데에서 지금 살고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매도를 하면. 자, 이걸 알고서 이제 매도 전략을 올해 매도를 할 것이냐, 내년 이후에 매도를 할 것이냐, 이걸 좀 한번 봐야겠죠. 자, 다음은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했습니다.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자, 이거는 언제부터냐? 2012, 16 대책 발표 이후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자, 현행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였죠. 그게 언제였죠?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최근까지는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됐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조정 대상 지역이 3년 이내였죠.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는
복잡하죠?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2년이었지만 이제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첫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내 어떤 그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요, 3년입니다. 2주택자.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첫 번째 주택. 자,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여전히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되는 거죠. 이 3년 이내라는 것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되는 거고요.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것은 3년 이내에 팔면 되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했던 것은 첫 번째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는 거고 12, 16,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이제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로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고 그 집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내가 그 주택에 현재 전세 들어 살고 있어. 그건 당연히 그 1년 이내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주택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우리가 보통 전세를 2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는 그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은 2년까지는 그 적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예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복잡하죠? 복잡할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방송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째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추가.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1세대 1주택인데 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바로 임대를 줬어요. 이런 분도 꽤 계십니다. 지금 주택이 없었는데 주택을 매수를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놓고 그거는 임대를 줬어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 때 바로 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내가 들어가서 살 때는 그냥 들어가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 요건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 2년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요. 1세대 1주택 그게 등록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달라진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현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우리가 그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어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적인 한계, 우리가 서울의 비싼 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때 많이 줬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부에서 분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지금은 1세대 1주택일지라도 들어가서 살아라 2년은. 이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이게 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정부가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시킵니다. 분양권.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자, 분양권은 지금 현재로는 청약을 받을 때 내가 주택이 없어. 근데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주택수에는 그때는 포함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주택수에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도. 근데 그때 이제 규제 아마 8.2 대책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7년 8.2 대책 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대출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분양권을. 그런데 이 개선에는 양도할 때는 그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분양권이 내가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현재 주택만 그 양도하는 거면 1주택인데 지금 2주택으로 이제 센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는 분양권도 포함을 시킨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누렸던 어떤 그 수요까지도 오글재겠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또 분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 또 많이들 어떤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시킨다. 지금 현재 주택은 1년 미만은 40%죠. 1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1년 미만은 40%에서 10% 상향을 시켰고요. 1년 미만 양도할 때죠. 자, 1년에서 2년 미만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이었는데 기본세율에서 40%, 그러니까 사실상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를 하겠다. 이런 그 정부의 정책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한시적 배제. 제가 이거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 요 부분이죠. 자,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지금 현재는 양도세를 중과 플러스 10%를 해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중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주고 준다는 거예요. 6월까지 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좀 팔아야 무주택자가 그 주택을 사서 좀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그 예상을 하고서 정책을 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움직임은 있지는 않는데 향후에 아마 글쎄요, 뭐 이제 3월, 4월, 6월이 다가갈수록 아마 이런 수요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로는 서울시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이 12만 가구, 1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서 다음 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데 요거 반복해서 여러 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